자, 바로 3부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셨죠? 유선암 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가장 첫 번째로는 일단 일정부터 한번 챙겨갈게요. 중요하니까요. 네, 일단 오늘 스케줄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노동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지수와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미국의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와 소비자 기대 지수,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앞서서 자, 일단은 오늘 어제 이미 나왔던 지표들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사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지만 다만 단위 노동비용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같은 사과를 생산하더라도 들어가게 되는 비용이 좀 줄어들었다는 단위 노동비용이 좀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높은 지표가 나왔고요. 이것들은 일단 서비스 관련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조금 호재 소식이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한번 좀 다뤄보면은요.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새로운 오더량은 늘어나고 있고 밀린 주문량은 줄어들고 있고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은 또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백로그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여러가지 손님들의 인벤토리라고 하죠. 재고량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 현재 밀린 주문량이 45.3까지 현재 내려왔다라는 소리가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고량이 커스터머들이 들고 있는 재고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4까지 해서 43.7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너무 낮지 않냐,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좀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가격이 전체적인 물건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오게 됐을 때 ISM 제조업 물가 지수가 예상치가 46이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52.9가 나오게 되면서 1월달 기준으로는 전체적인 제조업에 대한 물가가 좀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안에서 각자의 인터뷰가 좀 많았는데요. 이렇게 적어 놓으면 굉장히 어지러우니까 제가 아주 쉽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자동차 관련한 인터뷰에서는요. 일단 사실 여러가지 인터뷰가 자동차에 관련해서 좀 믹스된 시그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동차 섹터에서 발표된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일단 안 좋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기호식품, 뭐 여러가지 담배라든지 아니면 뭐 사탕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현금 흐름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컴퓨터 칩 등등에서는 수요가 안 좋다. 현재 칩 섹터를 기다리는 중이다. 현재 여러가지 반도체를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늘어지고 있다라는 좀 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칩 섹터를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텍스타일 컴퍼니라고 해가지고요. 옷과 옷감들은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전제품과 기타 제품에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학, 기계, 금속 주조, 1차 금속에서는 사업이 좋다라는 언급의 인터뷰가 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이런 금속 주조와 1차 금속에서 사실 수요가 좋았던 부분은 반대로 자동차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주문량이 늘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재미난 거는 자동차 섹터에서의 인터뷰는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금속 주조와 1차 금속에서는 자동차 때문에 지금 사업이 좋다라고 언급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믹스된 시그널이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자 오늘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유사님 믹스된 시그널이라는 것은 약간의 좀 양쪽에 있는 여러 그 제조업 지수가 약간의 좀 시간차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섹터 자체가 아무래도 가장 자동차를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이쪽 섹터에서는 수요가 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금속들을 공급을 하는 뭐 금속 주조나 1차 금속 사업에서는 조금 자동차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제품을 사가거나 뭐 자신들한테 조금 더 주문량을 늘리는 결과가 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제가 믹스 시그널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 뭐 인플레이션을 보는 것도 좀 헷갈리겠네요. 이걸 보니까. 네. 예. 왜냐면 이게 또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또 많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ISM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시설을 보복 공격하겠다고 천명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모로 미국이 해야 할 보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무조건 보복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지만 이번에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시설을 공격할 것을 정했다라고 이미 이게 연속 타격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라고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일단 공격 시기는 지금 날씨가 흐려서 날씨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미군 같은 경우는 악천 후에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실수로 인근의 민간인을 공격하지 않도록 시야를 충분히 확보한 후 공격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연설에서 미군에 대한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게 할 것이다 라고 밝히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군에 대한 공격을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발표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 같은 경우는요, 현재 지금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미군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현재 의도가 포착이 됐다라고 애널리스트사에서 언급이 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 확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좀 좋지 않은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악재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저희 최용성 매니저님께서 뭐예요, 저거? 슈퍼챗. 슈퍼챗을 1억 5천만 원 싸주셨습니다. 야. 또. 예, 남은 금액은 따로 받으시면 그렇죠.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왜 싸주신 거죠? 글로벌 라이브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요. 에이, 자, 아유. 그리고 그 조금 전에 ISM 제조업 지표에서도 그 컴퓨터 관련된 제조업 그 구매 관리자분들이 칩스 액트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배터리 보조금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AMPC로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보조금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인텔도 오하이오 공장 가동을 연기하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인텔이 오하이오에 건설하고 있는 반도체 공장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두 가지 이유로 현재 나타나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의 정부의 지원안이 칩섹트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결과에 따른 결과로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시장 경기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수요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인텔은 원래 내년부터 반도체 제조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공장 건설은 오는 2026년 말까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2년 전에 2025년 생산을 목표로 삼으면서도 그 범위와 속도가 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지원안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늦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건설 일자리 7,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현재 최대 1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제조단지를 구축할 계획으로 우선 공장 두 곳을 현재 건설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는 이미 연방 지원 자금 이외에 인텔에 6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제공했다라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인텔에 대해서 조금 믹스된 시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좀 네. 조심스러운 발언인데요. 네. 지금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반도체 어떤 칩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이런 붐을 얻고 있는 네. 미국의 보조금을 그냥 있는 통째로 다 받아가는 인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업이 좀 안 돼서 부진을 해서 네. 계획을 철회한다. 네. 그 능력이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네. 이런 붐에 있어서 이게 인텔이 정말 좀 능력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변에서 도와주고 있고 환경도 도와주고 있는데 물론 뭐 지금 뭐 경기 침체다 뭐다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반도체 섹터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파일을 좀 넓혀준 거라고 좀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본인 밥그릇을 못 챙긴다 이러면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네. 예. 유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인텔이 사실 좀 AI 업그레이드 좀 덜 챙긴 부분들 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계절성 영향 받아가지고 특히 인텔이 이번 쿼터에 내놨던 가이던스가 조금 더 부진했던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AMD에서도 결국 비슷한 종류의 가이던스를 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특히 AI가 특히 엔비디아에 약간 거의 독점에 가까운 칩 공급을 받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조금 더 악재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다른 회사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회사들에서도 빠르게 이제 좀 파일을 좀 먹어치워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그 속도가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만큼은 안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이 또 AI 챗봇 루퍼스를 출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아마존이 월마트에서 AI 챗봇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 오늘 기준으로 아마존이 현재 베타 버전으로 루퍼스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된대요. 향후 몇 주 안에 모든 미국인 고객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은요. 이제 앞으로 이 루퍼스라는 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쇼핑을 할 때 오른쪽 아래에 이제 챗봇이 뜰 거고요. 거기에다가 뭐 발렌타인 선물을 추천해줘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맞는 상품들을 추천해준다거나 뭐 20대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뭐 화장품 브랜드를 추천해줘 아니면은 뭐 나이키 운동화와 아식스 운동화를 비교해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는 소비자의 쇼핑을 돌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주는 AI 챗봇 루퍼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어닝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기도 했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마존 제품에 대한 모든 라이브러리와 고객의 리뷰 그리고 웹 정보 교육을 받아서 모든 제품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제공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 루퍼스는 그러니까 딱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에는 그렇게 큰 감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데이터에 내 거가 지금 학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누구에겐가 줄 수 있는 선물을 나한테 추천해줘, 무슨 선물을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 처음에도 뭐 저의 데이터가 일부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생성형 AI가 나를 학습하는 기간이 딱 지나고 나면 엄청나지 않을까. 저는 한 1, 2년 정도 네. 어떤 한 사람이 똑같은 패션을 입고 다닌다. 야, 너 루퍼스 쓰는구나. 그럴 것 같아. 맨날 똑같은 패션이고 똑같은 뭐 패션 안 바꿔. 아유, 너 이 자네 루퍼스 쓰는구만. 자,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실적 발표 하나씩 봐야 될 텐데 사실 아마존의 그 AI 루퍼스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존은 그것 말고도 실적에서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이번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뭐 어제 3사에 대한 어닝 발표가 있었지만 아마존은 현재 장외에서 현재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보면서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좀 있긴 했는데 일단은 좋은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매출과 EPS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고요.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굉장히 소폭 미스하기는 했지만 약 뭐 거의 0.01% 정도 미스하게 되면서 사실상 예상치와 거의 일치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매출을 내놨고요. 그리고 사실 아마존이 조금 아쉬운 점이 좀 하나가 있었는데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가 사실 시장의 예상치였던 142빌리언 달러 정도 보다 적은 141빌리언 달러를 제공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 관련한 가이던스는 소폭 미스하는 결과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현재 오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아마존이 4쿼터에 현재 발표한 수익성에 대한 가이던스가 예상치였던 10.49빌리언 달러를 아주 크게 비트하는 13.21빌리언 달러를 가이던스로 내놓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 미스했지만 전체적인 가이던스는 비트를 했다라고 보는 시선이 많으면서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현재 7%가량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광고 사업 부문에서 전년 동기보다 27% 늘어난 147억 달러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자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광고 요금제가 도입된 것이 매출을 끌어올렸다라는 게 현재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프라임데이와 최근 들어서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가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작용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나왔던 전체적인 수익에 대한 가이던스와 이번에 나왔던 EPS가 굉장히 높았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사실상 대규모 감원이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아마존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원들이 전체적으로 아마존의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고요. 현재 대대적인 비용 절감 정책이 결국 수익 개선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분석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마존은 2022년 말부터 2023년 중반 사이에 거의 한 27,000여 명 가까이 직원을 해고를 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종직원 수는 15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가량 줄이기도 했고요. 이 회사는 아마존은 올해 들어서도 프라임 비디오와 뭐 MGM 스튜디오, 트위치 등 여러 사업 부문에서 수백 명 규모의 감원 방침을 하기도 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다 내년 이번 분기에 해당하는 가이던스에서도 좋은 EPS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아마 그런 동력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 오늘은 뭐 정말 말씀하실 게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아마존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메타 플랫폼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메타 플랫폼의 어닝은 사실 모든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인데요. 정말 흠잡을 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매출과 EPS 양쪽 다 비트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런 SNS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유저 수도, 하루 평균 유저 수도 2.11빌리언 병이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2.07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한 달 평균 유저 수도 3.07 빌리언이 나오게 되면서 3.06 빌리언을 크게 넘어서는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더해서 사상 처음으로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지급한다라는 소식, 배당금 50센트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 50빌리언 달러에다가 가이던스마저도 사실상 예상치가 가이던스가 제시된 것의 하단보다도 낮게 책정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이던스의 하단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있다 보니까 사실 뭐 더 이상 흠잡을 데 없는, 뭐 더 얘기하기도 어려운, 사실 매출과 EPS 뭐 모든 것들이 다 비트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장외에서 메타가 주가가 17%가량 상승하고 있다라는 그 덩치의 어마어마한 상승치가 나오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진짜 유사님, 메타 플랫폼스나 뭐 다른 또 빅테크 기업 보시면서 이러한 실적과 이러한 프리마켓의 상승률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이런 빅테크는 저는 사실 테슬라 말고는 이렇게 상승할 수 있나, 엔비디아 말고는 뭐 딱히 봤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급의, 사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엔비디아가 여러 성장률이 좋았지만 그거 급의 아마 어닝 발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언제였지? 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실적 발표와 함께 한 13%인가 올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같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확인 한번 검증 한번 오늘 이렇게 뜨면 또 미국에서 많은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통계 자료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맞아요. 네, 제가 그거 몰래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까지 봤고요. 애플도 한번 봐주세요. 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요, 이 세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현재 지금 울상을 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 2.63%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매출과 EPS가 사실 성장성을 기록하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여러모로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던 애플이 드디어 다시 성장으로 기록했다라는 좋은 결과가 있긴 했지만 사실 세부적인 항목에서 구글처럼 안 좋은 소식이 몇 가지가 끼어 있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생산 같은 거는요, 제조업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상치를 비트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관련된 매출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 아이폰의 매출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있었으나 두 가지 부분에서 미스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관련된 매출이 소폭 예상치를 미스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 매출이 정말 크게 거의 10%가량을 넘는 수치로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미스를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어닝콜에서 여러 이야기가 언급되긴 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어닝콜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좀 직접 제가 오늘 통영을 어제 해가지고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공급망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자 11월 초부터 12월까지가 사실 공급망 문제가 현재 존재했었는데 현재는 생산이 필요한 수준으로
회복되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저께 어닝콜의 키포인트였던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가 완화가 되면서 12월에 중국 내 매장 방문 수가 11월에 대비해서 증가가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 현재 매출이 좀 부진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팀쿡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중국에서 30년간 애플을 운영을 해왔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잠시 일시적인 부분들 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에서 우리는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두루뭉실하게 지나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만족스럽지 않은 대답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인도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 시장은 현재 애플에게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하며 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소매점을 추가적으로 오픈할 계획이며 여러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파이낸싱 옵션을 통해서 제품을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서비스 성장 관련해서도 현재 설치 기반의 성장은 현재 서비스 부문의 성장의 엔진이며 고객들의 참여도와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AI, 이번에도 애플도 드디어 AI에 뛰어드는 AI 관련해서 현재 여러 가지 제품군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지금 생성형 AI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번 해 안에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정리를 정말 깔끔하게. 야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그래서 아마존, 메타, 애플 실적 발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애플은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던 부분이 지금 또 장중에 보니까 프리마켓이죠. 네. 마이너스 3% 정도를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락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오늘 고용 지표 나오는 날이잖아요. 고용 지표는 다소 좀 부정적입니다. 일단 논판 페이롤이 35만 3천 건 나왔으니까 지난달에 33만 건에서 좀 더 늘어났고 시장 예상치가 18만 건이었으면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실업률 있잖아요. 네. 실업률이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었는데 지난달 3.7%에서 이번에 다시 3.7%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평균 시급 있잖아요. 평균 시급 증가율. 이게 사실 이게 좀 낮아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엊그제 되게 좋아졌던 이유가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했던 이유가 ECI라고 해서 FOMC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용 비용 지수가 낮아지면서 임금이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겠구나가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랬었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비슷한 개념에서 볼 수 있는 시급인데 0.6% 올라서 지난달에 0.4%였고 이번 시장 예상치가 0.3%였으니까 이것만 보면 사실 이번 고용 지표는 썩 좋지 못한 지표가 발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사님 회사별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회사별 소식에 앞서서 엑소모빌도 잠깐 어닝이 나와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은 사실 앱송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출과 EPS 양쪽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사실 나쁘지 않은 평가가 나왔다는 얘기가 많은데 현재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에너지 가격 하락 때문에 아마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별 소식 전달해드리면 NYCB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투자의견 하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가 투자의견 하향 조정을 했고요. 가격은 어제와 동일하게 15달러에서 7달러로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펠로톤 같은 경우도 투자의견에 대해 펠로톤, 아마톤, 메타 같은 경우는요. 투자의견이 유지가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각자 희비는 좀 갈렸습니다. 펠로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고요. 아마존과 메타는 좋은 어닝에 힘입어서 현재 목표 주가가 크게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370달러에서 540달러까지 급상승시켜 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아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랑 4를 바꿔 쓴 것 같은데. 실수로 빨리 쓰다가 실수로? 네, 빨리 쓰다가 452인데 네, 540으로 540으로 바꿔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유선남님이 준비해 주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선남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수 선물 한번 움직임 보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자 현재 S&P 선물 지수가 0.6%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는 0.09%, 나스닥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마존과 메타가 이 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뭐 고용 관련된 지표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뭐 블로우아웃이다라는 터졌다. 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향후 뭐 금리 정책에 대해서 약간의 좀 부담이 되는 그러한 지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테크에 관련된 엑소모빌, 쉐브론 어닝이 발표됐다라고 했는데 유산일께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헤드라인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맵을 한번 볼게요. 맵을 보게 되면 야 애플이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네. 마이너스 3.3% 빠지고 있는데 이게 뭐 정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애플이 최근에 뭐 3% 가까이 빠진 게 있었나 생각이 좀 들긴 그렇죠. 하는데 최근에 좀 급격하게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좀 표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조정을 크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네 마찬가지로 요 한 주 동안 네. 월요일부터 오늘 많이 금요일까지 빠졌네요. 이 음봉이라고 할게요. 네. 음봉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너무 좀 많이 크게 큰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메타 너무 좋습니다. 지금 16.7% 또 좀 뭐 자, 야 사상 최고치군요. 야 정말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이 무거운 아마존이 약간 좀 더디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라온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볼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AMD도 오늘 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인텔은 하락하고 있고 그 외에 반도체 기업들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7% 상승하고 있고요. 네. 테슬라가 또 오늘 또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기업 한 가지만 볼 수 있을까요? 그 페라리 한번 페라리 레이스. 페라리가 실적이 좀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좀 급등을 했던데 페라리 한번 보고 싶네요. 자 이것도 위클리. 야 사상 최고치군요. 페라리가 이렇게 잘 갔어요? 네. 참 페라리 차는 못 사도 주식은 살 수 있는 페라리. 메타를 지금까지 들고 있어도 페라리는 못 샀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일주일이 좀 짧죠? 예 맞습니다. 설 명절. 설 명절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이 좀 짧은데 다음 주 되게 우리 내가 페라리를 산 주주다. 멋있습니다. 젤로스 축하드립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